다섯 번째 기본적인 게 뭐냐? 보니까 눈, 귀, 입, 손, 다리를 산만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르치면 되네요. 이것이 나의 결심이에요. 나의 결심은 우리가 품성 카드에 적혀 있고 또 성공의 길이라는 책에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가정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는 성공의 길에 나와 있죠. 다른 사람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낼 때에 금방 짜증을 내지 않겠다. 그 사람의 잘못을 찾기보다는 그 다음에 서로 협조하고 하는 태도를 보이겠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을 하면서 회장으로서 그 밑에 아주 대단히 유능한 임원들이 사장, 부사장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지고 나오는 여러 가지 제안을 2시간이 되든 3시간이 되든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사장들이 뭐 가져오고 하면 그거 안 돼. 그거 당신 그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위치와 모든 노하우와 사업을 해온 경험과 하면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그냥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듣는다. 그럽니다. 가족들이 하고 있는 일에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남한테는 오히려 또 좀 더 잘해요. 왜? 직장에서는 상사한테 어떡합니까?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만만한 게 가족이에요. 왜? 우리는 거기다가 너무 기대기 때문에 너무 습관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라 그래 아내들이 당신은 남한테는 친절하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무심하게 말해 눈길도 한번 안 준다 많이들 그러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여러 가지 말하는 거 이런 게 눈과 귀로 듣는 그 시간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시간을 또 좀 따로 일부러 낼 필요가 있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패밀리 타임, 가족 시간을 좀 가지자.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제 어떤 저 남양주에서 성경 교사를 하던 분이 저한테서 경청을 배웠어요. 경청을 배우고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처럼 경청만 배웠어요. 뭐 앞에 뒤에 없이 한 2시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국을 갔다가 왔더니 석 달 후에 그분이 찾아왔어요. 안 박사님, 제가 지난 석 달 동안에 경청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경청 2자를 석 달 내에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미안한 듯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난 경청 그 외에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49가지가 있으면 경청이 습관화되기 전에 경청, 그 다음에 순종, 감사 49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돼가지고 우리 빨리빨리 문화가 있으니까 동계올림픽에서 그냥 속도 경기에서 우리는 1등도 했습니다만은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성수대가 무너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알려져 있는 우리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예요. 뭐 동남아를 가든지 이스라엘을 가든지 구라파를 가든지 뭐 한국 사람 그러면 빨리. 그런데 그 교사가 경청을 얘기를 하면서 날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새 아이들이요, 곱비 풀린 야생마와 같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5분 내에 강의실에 들어가면 듣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별걸 다 해도
그건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해서 안 고쳐지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기도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을 거예요. 그러고는 그분이 그래요. 나의 실력이 모자라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반에 들어가도 어느 선생님이 가르쳐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란 사실은 제가 이걸 가져가서 경청을 가르쳤는데 그날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져 버렸다. 왜 달라졌는가? 우리는 여태까지 선생도 경청을 배우지 못했고 부모도 경청을 배우지 못해서 그냥 말 잘 들으라, 너 왜 떠드냐, 잘 들으라, 너 왜 경청 안 하느냐 하고 잔소리만 했지 어떻게 경청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더라.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경청의 정의가 뭐냐?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은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가치를 먼저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겠다. 구체적으로 행동을 가르쳐주고 나니까 그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반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창문으로 보면 애들이 그 분위기를 볼 수 있잖아요. 학습하는 분위기. 벌써 앉는 자세가 다르고 하니까 자기네가 여태 보아하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아니 신 선생님 방에는 요즘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요새 이런 걸 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요게 그게 뭡니까? 요거 뭐 같아요? 그냥 언론 보게 평풍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랬대요. 나한테 평풍 하나 주십시오. 이걸 줘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면 조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폴 틸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첫째 의무는 경청이다. The first duty of love is to listen. 그게 첫째다. 물론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도 뭐 듣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우리는 오감을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 중에서 사람이, 아이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태어나기 전부터 듣는 게 먼저 발달되죠. 그러니까 태교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눈은 보이지 아니하고 힘은 없고 병석에서 마지막 자리에서 누워있어도 그 식구들이, 자손들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눈을 감고도 다 듣는다 그러죠. 맨 마지막 떠나는 것이 이 듣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귀가, 실제적인 귀가 열려야 되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또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리더십의 대가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제3의 귀가 열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마음속에 있는 소원까지도 들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예를 들면 우리는 공감적인 경청이다. 우리는 반영적인 경청이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서부터 오후까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집중해서 이 품성교육의 가치를 붙잡고 이렇게 인내하면서 잘 해주시니까 저도 힘을 내서 제가 기쁨으로 오늘 강의를 끝냈습니다.